마슈킨 벌도 다 베고 마지막 남은 일항들을 마저 깎아버린 후 일동은 까프단들을 주워입고 흥겨이 떠들며 귀로에 올랐다. 레위는 저기 서운한 마음으로 농군들과 작별하고 말에 올라 집으로 향하였다. 둔덕구에 올라서자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저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 가리워 농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유쾌히 떠들썩거리는 거칠은 말소리와 높은 웃음소리, 낫과 낫이 서로 부딪히는 쟁그렁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땀밴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칼이 달라붙고 뒷등과 가슴이 한빡 젖어 시커멓게 먼지를 뒤집어 쓴 레윈이 유쾌히 소리를 지르며 형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훨씬 전에 벌써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앉아서 레몬수를 탄 얼음물을 마시면서 방금 우편으로 배달된 신문과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는 중이었다. 우린 오늘 그 목초장을 전부 베어 치웠답니다. 정말 어찌나 기분이 상쾌한지. 참,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걸 레위는 어제의 불유쾌한 담화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 아니 저런, 네 거리 그게 뭐냐? 첫 순간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잠옷 못마땅한 듯 동생을 돌아다보며 투덜거렸다. 거 문을 닫으라고 문을! 하고 그는 소리를 높였다. 한 열놈은 더 들어왔겠다.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원래 팔이란 것이 질색이어서 자기 방에서는 밤중에만 들창을 열어놓았으며 또 언제나 방문을 꼭 닫아놓곤 하는 것이었다. 웬걸요? 한 놈도 안 들어왔어요. 혹시 날아든 놈이 있다면 제가 다 잡아치우지요. 참, 오늘은 어찌나 기분이 유쾌한지 아마 형님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난 재미있게 지냈다. 그런데 넌 정말 온종일 풀을 베었니? 그럼 몹시 시장 가겠구나. 꾸지마가 내 식사 준비를 다 해두었다. 아니, 전 별로 저녁 생각이 없어요. 거기서 먹었으니까요. 그럼 잠깐 가서 세수나고 오겠습니다. 그래라, 갔다 오라고. 내 곧 너한테로 가마.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동생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어서 갔다 오라고. 하고 웃는 얼굴로 한 마리 보태고는 주섬주섬 책을 거두어 가지고 따라 나갈 차비를 하였다. 그 자신 벼랑간 기분이 유쾌해지며 어쩐지 동생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근데 소낙비 올 때 너 어디에 있었니? 소낙비는 무슨 소낙비요? 그자 몇 방을 떨어지다 그친 걸 가지고. 그럼 저 곧 갔다 오겠어요. 그러니 형님도 유쾌히 하루를 지내셨단 말이죠. 그러니 형님도 유쾌히 하루를 지내셨단 말씀이시죠. 참 잘 됐어요. 이렇게 한 마디 던지고 레위는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다. 5분 후에 그들 형제는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레위는 애초에 밥 생각이 없는 듯 싶어 다만 꾸지마의 정성을 저버리지 않을 양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던 것인데 정작 음식에 손을 대자 오늘따라 음식은 각별히 맛이 좋아 보이는 것이었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이소를 담고 동생의 먹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그래. 너한테 참 편지가 왔지.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하였다. 꾸주마, 저 아래 내려가서 편지를 가져다 주게. 근데 문을 꼭 닫고 가라고. 편지는 오블론스키에게서 온 것이었다. 레위는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블론스키는 빼제르부르크에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적어 보냈었다. 나는 돌리한테서 편지를 받았소. 그는 지금 에르구쇼브에 가 있는데 만사가 그리 탐탁지 못한 모양이오. 부디 한번 거기 찾아가서 이것저것 조언을 주기 바라오. 자네야 두루 능숙한 사람이니까. 자네가 찾아간다면 그는 매우 반가워할 거요. 그는 아주 고독하고 가련한 처지라오. 우리 장인은 아직 온 가족과 함께 외국에 머물러 있어. 이건 참 멋들어진걸. 꼭 찾아봐야 하겠군.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참, 그럴 것 없이 우리 같이 가십시다. 형님, 그이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거긴 예서 멀지 않냐? 30리죠? 아니, 한 40리쯤 될까? 그렇지만 길이 여간 좋지 않아요. 유쾌하게 다녀올 수 있죠. 그거 좋겠구먼. 여전히 미소를 띄운 채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말하였다.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에 그도 어느덧 유쾌한 기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너 식욕도 묻어나구나. 접시 위에 수그린 동생의 햇볕듯한 검푸른 얼굴과 목을 바라보며 그는 혀를 찼다. 아주 좋아요. 형님은 아마 믿지 못해 하시겠지만 온갖 잡념을 털어버리는데 이처럼 유효한 요법은 없을 겁니다. 전 의학에다 아르베이츠르, 노동요법 같은 새 수라를 하나 첨가하고 싶은 거려. 그렇지만 내겐 아마 그런 게 필요 없을 게다.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여러 신경계통 환자들에겐 필요할 게입니다. 글쎄, 한번 시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군. 근데 참, 난 아까 목초장에 나가서 너 풀 베는 양을 좀 구경해볼까 했지만 그놈의 더위가 어찌나 심한지 숲을까지 갔다가 그만두었다. 좀 다리 쉼을 하고 숲을 속을 지나 마을로 돌아오는데 내 유머를 만나지 않았겠니? 그래, 농군들이 대관절 내일을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슬그머니 타진을 해보았지. 그런데 내 보기엔 내가 풀베기에 나서는 걸 그들이 그리 시답지 않게 여기는가 보더라. 그 할멈말이 양반님들 하실 일이 아닙죠 하지 않겠니? 요컨대 그들의 머릿속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양반님들의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일정한 요구가 아주 확고히 규정되어 있는 게거든. 그리고 그들은 양반들이 자기네 개념으로 판단한 그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찬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여간 유쾌한 게 아니에요. 전 생전에 그런 만족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별로 좋지 못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레이는 대꾸하였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야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하튼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말을 계속하였다. 넌 오늘 하루 일에 아주 만족한 것 같구나. 만족하다 뿐이겠습니까? 우린 그 큰 목초장을 몽땅 배치웠거든요. 게다가 또 얼마나 재미있는 늙은이와 귀에서 친해졌게요. 어찌나 매력있는 늙은이인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만족이냐?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장기 문제를 2개 풀었는데 그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거야. 조율부터 시작하는 건데 말이지. 내 나중에 가르쳐주지. 그리고 난 어제 너하고 하다만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뭐요? 어제 하던 이야기라뇨? 배불리 음식을 먹은 뒤라 나른해져서 잠옷 흡족한 듯 음식을 먹은 뒤라 나른해져서 잠옷 흡족한 듯 눈을 쪼푸린 채 레위는 반문하였다. 어제 하던 이야기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던지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생각해보니 내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우리의 의견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는 개인의 복리라는 것을 온갖 사업의 원동력으로 내세우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당 만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다. 어쩌면 내 말이 옳을는지는 모르기는 해.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그건 말이지. 도대체 넌 프랑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성격이 진해 뿌림 소띠에르 격동적이고 충동적이란 뜻 하단 말이다. 넌 그저 열정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을 바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성미라니. 레위는 형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으며 또 애써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제 형의 입에서 무슨 뜻하지 않은 질문이 튀어나와 자기가 형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한 것만을 저할 따름이었다. 그는 다만 이제 형의 입에서 무슨 뜻하지 않은 질문이 튀어나와 자기가 형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한 것만을 저할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냐? 응?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동생의 어깨를 건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야 물론이죠. 또 아무렴 뭐랍니까? 전 자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사뭇 미안쩍은 듯 애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레위는 대답하였다. 근데 참 내가 무슨 일로 논쟁을 했더라? 문득 그는 생각하였다. 그야 물론 나도 옳고 형님도 옳지. 그러니 무엇이 어떻든 상관없어. 사무소에 나가서 이것저것 좀 지시를 주고 와야겠군. 그는 기지개를 켜며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도 따라 싱긋 웃음 지었다. 어디 나갈 거려든 같이 나가자. 그는 동생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였다. 레윈의 온몸에서는 그처럼 생기와 힘이 내뿜는 것이었다. 아차, 이런 정신 봐라. 하고 레윈은 세르게이 이와노비치가 흠칫 놀라리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냐?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할멈의 팔이 좀 어떤가요? 제 머리를 두드리며 레윈이 물었다. 난 할멈 생각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군요. 퍽 차도가 있다 부더라. 그래요. 하지만 제 얼른 가보고 오겠어요. 형님이 모자도 미처 쓰시기 전에 돌아오죠.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는 그는 쿵쿵 구두발 소리를 내며 층대를 달려 내려갔다.